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대학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에서 30년 넘게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노년기 만성질환, 특히 당뇨병과 관련된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왔고 다양한 강의와 상담을 통해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건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손끝이 저릿한 걸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혈당 수치는 이미 당뇨병 기준을 훌쩍 넘어 있었고 제가 방치했던 그 징후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경고였던 겁니다. 저는 의사였지만 스스로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기억도 있습니다. 몇 해 전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간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본인은 그냥 물집이 생긴 줄 알고 며칠을 방치했는데 알고 보니 당뇨 합병증으로 혈액순환이 끊기면서 괴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고 그분은 자신이 당뇨가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당뇨병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고 오히려 무서움을 잊게 됩니다. 하지만 당뇨는 한번 발병하면 평생을 관리해야 하고 방심하면 언제든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기에는 그 위험이 훨씬 더 커지죠. 혹시 여러분도 요즘 손끝이 저리거나 밤에 자주 갈증이 나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은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신장, 눈, 심장, 심지어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를 천천히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과 함께 당뇨병이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무섭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점이 위험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가 우리 몸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증상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흐르는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혈관은 눈, 심장, 신장 그리고 손끝과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감각이 나타나죠. 손끝이 저리다든지 발바닥이 화끈거린다든지 혹은 밤에 자주 깨서 물을 마시게 된다든지 하는 일들 말입니다. 어느 68세 여성 환자분은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노화 탓으로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알고 보니 고혈당으로 인해 신장이 무리를 받는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식습관을 바로잡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증상이 점차 나아지셨고 지금은 밤에 2번 이상 깨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단지 수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들 속에 무서운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를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고 그냥 넘기곤 하시죠. 여러분도 혹시 요즘 평소와 다르게 피로감이 심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던 적은 없으셨나요? 이 모든 것들이 혈당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증상은 당뇨병이 심해졌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대표적인 경고입니다. 각 증상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왜 그런 증상이 생기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증상, 손발 저림과 감각 이상. 당뇨병이 오래되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손발의 저림입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에 손끝이 저리거나 발바닥이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라기보다는 혈당이 높아져 말초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도 하죠. 제게 오셨던 73세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양말을 신을 때마다 발가락 끝이 얼얼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신발이 잘못된 줄 알았다가
나중엔 통증 때문에 걸음걸이까지 달라졌습니다. 결국 진단을 해보니 혈당 수치가 280으로 매우 높은 상태였고 신경 손상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혈당 관리를 통해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었지만 이미 손상된 신경은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증상 시야 흐림과 눈의 변화. 당뇨병은 눈의 망막에 있는 작은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막 막병증입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갑자기 눈앞에 날파리 같은 점들이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69세 여성 환자분은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여 안과에 갔더니 백내장이라고만 진단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내장 수술 후에도 시야가 자주 흐릿해졌고 결국 정밀 검사를 통해 당뇨막 막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수년간 혈당 조절을 소홀히 하신 탓에 망막 내 출혈이 진행된 상태였고 이후 레이저 치료와 식이 조절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시력 문제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증상 잦은 배뇨와 극심한 갈증.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그것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변 횟수가 늘어나고 갈증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몸이 수분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75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새벽마다 4~5번씩 화장실에 간다며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전립선 문제를 의심하셨지만 검사를 해보니 혈당 수치가 300 이상이었습니다. 이분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식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식사량 조절과 운동을 통해 혈당이 안정되자 밤중 배뇨 횟수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네 번째 증상 상처가 잘 낫지 않음. 당뇨병이 심해지면 피부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 작은 상처 하나가 몇 주 동안 아물지 않기도 합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세균 감염에도 취약해지고 심하면 괴사나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중 한 분은 71세 남성으로 발뒤꿈치에 작은 물집이 생겼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 물집은 짓무르기 시작했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염증이 뼛속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결국 발뒤꿈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발을 보호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증상 극심한 피로와 체중 감소. 혈당이 높으면 에너지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몸은 끊임없이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과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식욕은 그대로인데도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76세 여성 한 분은 요즘 따라 밥맛은 그대로인데도 체중이 6kg 넘게 빠졌다고 걱정하며 오셨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먹는 양도 줄지 않았는데 몸이 축 처지고 쉽게 숨이 찬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250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당화 혈색소도 기준치를 크게 넘고 있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자 체중도 서서히 회복되었고 기력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이 5가지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이며 이를 무시하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처럼 먹고 계신 식사 속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당뇨를 악화시키는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음식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식빵, 케이크, 쿠키, 라면, 우동, 떡볶이, 핫도그, 전분 가루로 만든 튀김옷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 지수GI가 매우 높아서 먹는 즉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당이 빠르게 흡수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져 당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라면이나 즉석밥, 편의점 도시락은 조리와 보관이 편리하지만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나트륨과 포화지방도 높아 혈당뿐만 아니라 심혈관에도 해롭습니다. 떡은 찹쌀떡, 인절미, 가래떡 할 것 없이 소화가 매우 빠르게 되는 음식이므로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69세 남성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식사로 흰 식빵에 잼을 발라 드시는 습관이 있었고 점심에는 라면이나 김밥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이 매번 200을 넘겼습니다. 식단을 현미잡곡밥으로 바꾸고 반찬은 삶은 달걀, 두부, 나물 위주로 구성한 뒤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과 액상과당이 들어간 단 음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콜라, 사이다, 믹스커피, 아이스티, 과일 주스, 비타민 워터, 이온 음료, 심지어 건강 음료라고 판매되는 알로에 주스, 홍삼 음료 등도 포함됩니다. 음료라는 형태 때문에 당이 더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특히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100% 과일 주스라고 적힌 제품들조차도 실제로는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판 오렌지 주스 한 컵 200ml에 들어있는 당은 각설탕 6개 분량에 해당합니다. 식사 후 이런 음료를 곁들이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72세 여성은 식후에 꼭 오렌지 주스를 한 컵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외출할 때는 믹스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드셨습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항상 250을 넘겼고 피로감과 두통까지 겹쳐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이후 모든 단 음료를 끊고 따뜻한 보리차와 무가당 차 종류로 바꾸신 뒤 식후 혈당이 160 이하로 안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크림이 들어간 케이크, 도넛, 패스트푸드 튀김류, 냉동 피자, 크래커, 버터 쿠키, 감자칩, 팝콘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널리 쓰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을 내기 위해 넣는 이 지방은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인 혈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과점에서 파는 단팥빵, 크림빵, 추러스, 베이커리류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돈가스나 순살 치킨도 고온 조리 과정에서 나쁜 지방이 생성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오래된 분들일수록 혈관이 약해지는데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에 염증을 유발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 한 분은 일주일에 2~3번씩 제과점 크림빵과 콜라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심한 협심증으로 병원에 실려 오셨고 이후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식단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 가공식품을 드실 땐 반드시 포장지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 트랜스 지방 0g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 단 음료, 트랜스 지방은 당뇨 관리를 방해하는 3가지 큰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3가지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줄이고 대체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식사 요령과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생활 습관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 관리는 단순히 피해야 할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사 외에도 운동, 스트레스, 약물 복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당뇨병 관리에 효과적인 생활 방식과 실천 요령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 습관의 변화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지나친 폭식을 피하며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3끼 중 점심 식사는 가장 충분히 드시되 저녁 식사는 되도록 일찍 소량으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 식사하거나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자는 동안 오르기 쉽고 췌장의 부담도 늘어납니다. 음식을 고를 때는 흰쌀 대신 현미, 보리, 기릭, 콩 등을 섞은 잡곡밥이 좋고 반찬은 나물, 생선, 두부, 달걀, 김 등 자연식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은 맑은 국이나 된장국 위주로 짠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나 장아찌도 꼭 물에 한번 헹궈 드세요. 다음은 운동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후 15분에서 30분 이내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이 특히 효과적이며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76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 TV 앞에서 1시간씩 앉아 계셨는데 이 습관을 저녁 산책으로 바꾸신 뒤 공복 혈당이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운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혈당 체크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혈당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은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수치를 꾸준히 기록해두면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의사도 더 정확하게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본인도 변화 추이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약 복용입니다. 약은 처방대로 정확한 시간에 정해진 용량을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스스로 증상이 좋아졌다고 판단해 임의로 줄이거나 끊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요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과로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매일 10분씩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호흡 명상, 따뜻한 목욕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 관리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가 악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손발 저림, 자주 마시고 소변 자주 보기, 상처 회복 지연, 시력 저하, 극심한 피로와 체중 감소. 이 모두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당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과 액상과당이 들어간 단 음료,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3대 악재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음식들을 멀리하고 건강한 대체 식품으로 바꾸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사법, 꾸준한 운동, 정기적인 혈당 체크, 정확한 약 복용, 스트레스 관리까지 생활 전반을 조율해 나가야만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요일별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월요일 식사일지 쓰기와 혈당 체크 시작하기. 화요일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 실천. 수요일 가공식품 없는 하루 보내기 도전. 목요일 차 한 잔과 함께 명상으로 스트레스 낮추기. 금요일 식단 점검과 다음 주 식재료 미리 준비. 토요일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걷기 운동. 일요일 일주일간의 혈당 기록 정리와 회고. 이처럼 요일별로 한 가지씩 실천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하는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